통합과 기말고사 대비 연습 문제 풀이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림은 코일과 검유계를 연결을 해서 코일 속으로 막대자석을 넣거나 빼거나 했다. 자, 선생님이 계속했던 실험이네요.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과학적 개념이 뭐였어요? 전자기유도. 우리가 3달 동안 했던 전자기유도. 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잘 모르는 전자기유도입니다. 전자기유도의 개념은 이제 이랬었죠. 적어보세요. 코일 안에서 변하는 자기장이 전류를 유도하는 현상. 코일 안에서 변하는 자기장이 전류를 유도하는 현상. 그래서 핵심 키워드 이 3개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코일, 변하는 자기장이 전류를 만들어낸다는 거. 화살표로 치자면 변하는 자기장이 전류를 이렇게 만들어낸다. 예시를 물어본 문제잖아. 1번은 자 발전기가 있고 우리가 이제 손으로 돌렸던 거, 교통카드 여러분이 수행평가 때 다 많이 썼어요. 그리고 발광 킥보드 이 정도까지 쭉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일단 이런 식으로 보고. 근데 여기에 전동기는 없어요. 전동기에 대한 설명은 내가 본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예시에는 전동기는 없습니다. 전자기 유도의 예시에는 전동기는 없습니다. 전동기가 아니고 굳이 뒤에 기로 끝나는 걸 하고 싶다면 얘는 전동기가 아니고 발전기라는 거 알아둡시다. 그리고 2번부터 4번은 우리 전자기유도 개념 부분에서 여기 가로 부분을 물어본 문제야. 여기 특징. 근데 이게 우리가 실험에서 했던 거예요. 어떤 실험? 여러분 수행평가 실험에서 자석을 세게 흔들어야 되잖아. 그게 이제 빨리 움직인다 그 말이야. 자석이. 그럴수록 이제 불이 더 잘 들어왔죠. 자석이 빨라야 된다.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자석을 1개 넣었을 때 잘 됐어요? 3개 넣었을 때 잘 됐어요? 3개 넣었을 때. 왜 그러냐면 자석의 개수가 많아지면 자석의 세기가 더 세지거든요.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그리고 코일의 감소수가 많을수록. 이 내용도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빠르고 세고 많고 많은 거 고르면 되겠어요. 그럴수록 전류가 세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 이거 알고 1번 문제 다시 풀어봅시다. 자기장이 어떻게? 센 자석이면 검유계의 바늘이 어떻게 되는가? 검유계의 바늘이 많이 움직인다는 게 전류가 많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센 자석으로 바꾸면 전류가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크게 움직인다.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바늘이 더 많이 움직인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자석을 코일 속으로 빠르게 넣거나 뺄수록 자석이 이제 속력이 빠르다 그 말이겠지? 검유계의 바늘은 더 많이 움직인다. 얘 맞네요. 예, 맞네요. 3번 맞는 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4번. 자석은 움직이지 않고 코일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제 4번은 그 말이네. 자석은 안 움직이고 코일을 위아래로 움직였대.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변하는 자기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문제다 그 말이야. 자, 코일 안에서 변하는 자기장을 만드는 방법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석 정지에 있고 우리 실험에 의하면 코일이 정지에 있고 그 다음에 자석 움직이기. 아니면 자석이 정지해 있고 코일이 움직이기. 그쵸?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되겠어요. 변하는 자기장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1번에서 동그라미 4번이 물어보는 건 자석이 정지해 있고 코일이 움직인다 그 말이지.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 얘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석을 움직이지 않고 코일이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뜻이 이 말 아닌가요? 이게 뭐야? 변하는 자기장. 그렇죠? 변하는 자기장은 뭘 유도합니까? 전류를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이겠죠.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자석의 극을 반대로 바꾸어 실험해도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바뀝니다. 이거는 내가 실험으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N극과 S극을, 즉 얘는 N극을 넣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넣고 빼고 하는 거잖아요. S극을 넣고 빼면은 바늘이 방향이 바뀝니다. 그걸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의 답은 3번이라고 체크하면 되겠어요. 답은 3번입니다. 잘 보이게 3번. 자, 그 다음에 기억하시고 2번 갑시다. 그림은 고정된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서 화살표 방향으로 자석이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잘 봐요. 2번은 무슨 문제냐면 이 문제야. 전류의 흐르는 방향을 찾는 방법입니다. 방향. 2개의 규칙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 근데 가만히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오른손을 이용을 할 거예요. 시험 문제 풀다가 만약 저 문제가 만약 나왔다면 연필을 내려두고 오른손을 쭉 들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따봉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스토리처럼 원래는 코일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N극 자석이 가까이 오는 거야. 그럼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니까? 그 N극을 밀어내려고 하겠죠? 청력으로. 그러려면 여기에 뭐가 생겨야겠어요? 똑같은 N극이 생겨야 얘를 밀어내려고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소환을 시켜줍니다. 엄지손가락이 쫙 이렇게 여기 부분으로 엄지손가락이 생기고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 방향이 전류 방향이다. 이기 때문에 전류 감는 방향이 있죠? 손가락이 지금 이렇게 감아지고 있죠? 그 방향으로 코일을 감아요. 그러면 그때 마지막으로 나온 이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오른손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엄지가 N극, 나머지 손가락이 전류 방향 이런 식으로 알아두고요. 문제를 풀어보게요. 자, 보세요. 화살표 방향으로 자석이 일정한 속력으로 오고 있잖아요. 코일이 잘 살고 있었는데 방해꾼이 나타났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N극을 소환하면 되겠죠. 너 싫어 저리 가 하면서 N극을 소환을 해요. N극을 소환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일의 위쪽은 지금 N극을 띄었어요. 얘가 코일이지. 코일의 위쪽은 N극을 띄었다. 그 다음에 2번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점점 약해지냐고 물어봤어요. N극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자기장을 더 세게 뿜어낼 거 아니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더 오지마 하라고 N극이 외부에서 오면 올수록 여기서 소환된 N극이 더 세집니다. 오지마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는 더 강해진다라는 거. 강해진다. 자, 전류의 흐르는 방향을 봐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N극이 다음과 같이 위로 잡혔잖아. 그러면 얘가 엄지손가락이라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나머지 손가락 방향이 전류 방향이라고 했죠. 이렇게 손가락을 감아봐요. 내 손가락을. 그러면 마지막에 이 손가락 방향을 타고 오는 이 도선이 있는데 이 방향이 전류의 방향입니다. 그럼 전류는 이쪽에서는 이렇게 흐르니까 왼쪽 검류계 쪽에서는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타서 얘는 이 방향으로 흐르겠죠.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손가락 감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마지막 최종적인 전류가 이렇게 흘렀으니까 이 부분에서 전류의 방향은 A 검육의 B가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은 맞는 설명. 4번 자석과 코일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는 거 물어봤어요. 여기 보세요. N극과 N극 이 소환된 N극은 외부에서 오는 N극을 밀어내려고 하잖아. 같은 극끼리 자석끼리는 밀어내려는 성력을 우리가 밀어내려는 힘을 청력이라고 합니다. 반대말은 이제 인력이라고 있어요. 네, 우리는 청력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청력이 작용한다. 맞습니다. 중학교 때 나온 단어. 그리고 5번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지는 속력이 클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는 세지냐고 물어봤는데 얘는 아까 전자기 유도의 특징이죠. 코일에 가까워지는 속력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는 세진다, 커진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를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어요. 3번 넘어가겠습니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설명. 이거는 전자기 유도의 예시를 봐보세요. 발전기가 있고요. 전자기 유도는 한마디로 이거야. 우리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전류예요. 전류. 전기가 없는 곳에서 전류를 만들어내려는 거야. 어떻게? 변하는 자기장 만들어내가지고. 응? 발전기는 배터리를 사용 안 하잖아요. 발전기는. 그쵸?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이거 돌렸잖아요. 손으로 터빈을 돌렸잖아요. 그 발전기로 전류를 만들어냈지. 그래서 전기를 발생시켰다 그 말이야. 발광 킥보드 있네요. 발생시키는 거야. 뭘? 빛 광환이야. 빛을 발생시킨다고. 근데 LED에서 빛이 어떻게 들어와요? 전류가 있어야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전류도 변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 디귿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우리가 5번 문제에서 할 거야. 얘가 그거거든요. 발광 킥보드에 나오는 그거거든요. 그 킥보드 있잖아요. 전동 킥보드 말고 우리 그냥 애들이 타는 킥보드 보면은 그 바퀴에서 불빛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자기 유도거든요. 전류가 없는 곳에서 바퀴에 그 건전지를 일일이 달아두고 할 수는 없잖아.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귀찮아하겠어. 그게 아니고
자석이랑 또 뭐야? 코일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발광킥보드가 맞고요. 난로야 뭐 그냥 따뜻해지는 거지 뭐. 난로는 그냥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자기유도 아닙니다. 전류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따뜻해지는 거랑 관련이 없고, 이게 전동기를 아까 내가 1번에서 하다가 말았는데 여기 보세요. 발전기 설명할 때 내가 하려고 했었던 거야. 이거 수업 시간에도 했는데, 발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잖니. 근데 이 전기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전자기유도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전자기유도는 변하는 자기장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자석은 가만히 있고 코일이 돌아가던가, 아니면 우리 다른 예시에 봤던 것처럼 코일이 바깥에 이렇게 있고 코일이 이렇게 있고 안에서 자석이 돌아가던가, 이제 그런 모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변하는 자기장을 만들어서 전류를 만든다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타고 도선을 타고 전류를 흐르게 한다 그 말이잖아. 그럼 여기서 목적은 전류로 만드는 거. 어떻게? 변하는 자기장으로. 변하는 자기장은 어떻게 됐어요? 코일이나 자석이 회전했잖아요. 그렇죠? 회전을 했다는 거는 움직였다는 뜻이고, 두 글자로 하면 운동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에너지 관점에서 표현을 하면은 코일이랑 자석을 회전했다는 게 운동 에너지가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전시켜서 전류를 만들었다. 다른 말로 하면 코일이나 자석의 운동 에너지가 전류라고 하는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다라고 에너지 관점에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 그러면 발전기가 순서가 운동 에너지가 먼저고 전기 에너지가 나중이라 그 말이야. 그럼 전기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라고 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그럼 틀린 설명이거든요. 그쵸? 어쨌든 그럼 봐. 발전기는 얘라고. 발전기는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된다고.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 전동기는 어디에 있냐면 선풍기에 있거든요. 선풍기 프로펠러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걔가 전동기가 안에 있는 거예요. 전동기는 뭐냐면, 얘는 우리가 선풍기는 220V의 코드를 끼우지. 그러니까 얘는 전기 에너지를 쓰는 거야. 전기 에너지를 쓰는 거야. 전동기는요, 전기 에너지를 써요. 220V를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는 데 써요. 그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에 쓰는 겁니다. 발전기랑 전동기는 서로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발전기는 전기를 발생시켜야 돼. 어떻게? 운동 에너지에서. 전동기는 운동시켜야 돼. 전기를 통해서 운동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써서 프로펠러를 돌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자기 유도의 짝꿍은 발전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발전기. 그냥 이렇게 외워. 전자기 유도의 예시는 발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 발전기든 발광킥보드는 발광 다이오드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과 디귿이 답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어 놓거나 필기하시고. 다음 문제 4번. 발전기의 구조입니다. 코일이 자석 사이에 회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거를 골라보세요 라고 했네요. 지금 이 문제는 전자기 유도고 발전기가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변하는 자기장이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데, 얘는 자석이 그대로 있고 코일이 돌아가는 현상이네요. 자, 그럼 봅시다. 4번.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냐고 물어봤어요. 전형적인 페이크 문제죠. 전자기 유도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져서 이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틀렸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다는 거. 니은 코일이 빠르게 회전할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약해진다라고 물어봤는데요. 코일이 빠르게 회전한다는 뜻은 변하는 자기장이 더 크다는 뜻이고, 이 말은 전류의 세기를 더 강해지는데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은도 틀렸네요. 빠르게 회전한다, 자석이 빠르게 움직인다, 그 말이잖아. 여기 3번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옆에 있는 3번이랑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리고 디귿. 코일이 회전할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긴다. 맞는 말. 자, 이거 봐. 코일이 회전할 때 자기장이 변화된다. 그러니까 전류가 생겨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답은 디귿만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참고로 여기에 쌤이 문제에 있는 얘네들은 완자라고 하는 문제집의 그림과 문제를 참고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설명에도 적어 놓을 건데요. 자, 필기하시고 5번. 자전거에 전조등이 있어요. 그 자전거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전구 앞에 달려 있는 거, 그걸 전조등이라고 하는데, 전조등에 사용되는 여기도 소형 발전기가 나왔구만. 어떤 것이다. 자전거의 바퀴를 돌릴 때 발전기 내부에 영구 자석이 회전한다. 전조등이 켜진대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는 발전기고 전자기 유도니까 두 개만 찾아내면 돼. 자석이랑 코일이 어디쯤을 찾아내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바퀴가 돌아갈 때 얘가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단 말이야. 그치?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순서대로 보자. 얘가 맞물려 돌아간다. 그러면 얘가 돌아가니까 연결돼 있는 터빈이네. 얘가 그러면 회전축에 연결돼 있는 자석이 돌아가겠네요. 그리고 바깥엔 코일이 있네요. 얘는 무슨 말이야? 이 문제는 여기서 이 발전기는 어떤 원리냐면 코일이 정지해 있고 자석이 돌아가는, 이렇게 해가지고 변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이 변하는 자기장으로 전류를 유도해서 전구를 켜는 원리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통해서 어렵지 않아요. 그림만 잘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뭐만 보면 된다고 했어. 뭐가 코일이 어디 있고 뭐가 자석이고 둘 중에 뭐가 정지해 있고 뭐가 움직이나 그거 캐치해서 변하는 자기장을 어떻게 만들어내나 그걸 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 자석이 회전하면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유도 전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맞다고 보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영구 자석의 회전에 의해서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 똑같은 말이에요. 3번. 전조등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일정하냐고 물어봤는데 전류의 방향은 일정하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코일이 여기 있는데 자석이 돌면서 N극이 가까이 올 수도 있고 S극이 쭉 돌아서 얘한테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코일에 대해서는 N극이 가까이 올 때가 있고 S극이 가까이 올 때가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아까 이번 문제에서는 코일에 N극이 가까이 왔죠? 그랬을 때 전류가 이제 이 방향으로 흘렀었는데요. 만약 S극이 만약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손가락 방향을 좀 다르게 해보면 전류가 다르게 흘러요. 그걸 알면 돼요. 이건 내가 본 수업 시간에 한번 해줘야겠다. 시간이 날 때 전조등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S극이 가까이 올 때랑 N극이 가까이 올 때 전류의 방향이 다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N극을 넣다 뺐다가 그거 하는 과정에서 검유계의 바늘이 여러분 째깍째깍 하잖아. 그게 플러스 전류가 나올 때도 있었고 마이너스 전류가 나올 때도 있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자석이 왔다 갔다 할수록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일정한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전거의 바퀴가 빠르게 회전할수록, 다른 말로 하면 자석이 빠르게 돌아갈수록 어떻게 되겠어? 빠르게 변하니까 전류가 더 세지겠지? 그래서 전조등이 더 밝아진다. 전류가 더 세지니까. 마찬가지로 발전기 문제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페이크에 낚이지 마세요. 5번이었어요. 다음으로 6번. 자, 필기하시고. 다음으로 6번. 핵 발전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 터빈을 돌리는 방법에 따라서 화력 발전이 있고 핵 발전이 있고 수력 발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핵 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에 대한 여러분 참고로 동그라미 1번을 풀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핵 반응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핵 분열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핵 융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핵 발전은 핵 분열을 이용해요. 그럼 융합인지 분열인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그 헷갈리지 않는 방법. 비읍을 보세요. 비읍. 핵 발전에는 비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읍 발전. 근데 이거 봐. 융합이잖아. 즉 배신자 아니야? 배신자. 핵 분열입니다. 융합이 아니고
핵분열로 돼야 된다는 점. 그것만 좀 기억해 두세요. 시험 공부니까. 그다음 2번. 고갈되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참고로 6번은 핵발전 이거 문제 풀면서 개념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갈이 되죠. 왜냐면 핵발전은 뭐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우라늄이라고 하는 원자들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우라늄이 만약 고갈되면 고갈이 되겠지. 참고로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같은 거예요. 태양은 오랫동안 이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번도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3번 대규모 전력 생산에 적합하다. 자, 원자력 발전과 핵 발전은 대규모의 전력 발전에 쓰입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동그라미 4번 발전소 건설에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어요. 많이 든다. 그러겠죠? 핵폭탄 하나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이게 원리가 약간 비슷합니다. 원리가 약간 비슷한데 만드는 과정이 좀 다르긴 한데요. 건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그리고 핵발전의 단점은 방사능 방출이 돼가지고 쉽게 붕괴되지 않고 방사능이 많이 남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6번의 답은 이걸 좀 알아두도록 하세요. 6번의 답은 3번 대규모의 전력 생산에 적합하다라는 특징이 핵발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화력발전이랑 수력발전, 풍력발전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핵발전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대규모 전력 생산이 된다라는 점. 이렇게 알아두고 앞 페이지를 다 풀었네요. 전자기 유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풀고 있어요. 자, 7번 보고 일단 첫 번째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핵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설명이래요. 두 발전소 이거 뭘까? 이건 이제 그 문제네. 자, 여기서 물어본 문제는 핵발전과 화력발전, 핵발전과 화력발전. 그럼 두 개를 비교하는 개념이 있어야겠죠? 내가 여기에 정리해놨죠? 자, 1번은 화력발전이고요. 2번은 핵발전. 세 번째는 수력발전 이렇게 해놨어요.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얘는 크게 이제 안 할 건데 참고로 터빈은 어떻게 돌린다고? 자, 발전소에 있는 터빈은 사람이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기체나 액체가 돌립니다. 화력발전이랑 핵발전에서는 화석연료를 연소하거나 우라늄 핵분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요. 그럼 수증기가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수증기라고 하는 기체가 터빈을 돌리는 거야. 그러겠죠? 그러니까 물을 끓일 때 나오는 열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물을 끓일 때 열 에너지를 쓸 거 아니에요? 화력발전에서는 열 에너지를 쓴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점. 봅시다, 여러분. 수력발전도 이 스토리 알아놓으세요, 여러분. 자, 다시 화력발전과 핵발전으로 돌아와서 여기 봐. 두 발전소 모두 불을 떼어가지고 이제 화력발전만 불을 떼우는구나. 어쨌든 물을 끓이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증기로 터빈을 돌린다는 점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이 멘트. 그 다음에 2번 핵발전은 핵분열, 핵융합이 아니고 비읍이니까 이게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핵분열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화력발전은 지속가능한 발전 방식이 아니다. 자, 지속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화력발전은 화석 연료를 태우잖아요. 만약 화석 연료가 고갈되면 태울 게 없을 거 아니야. 그게 뭐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맞다는 점. 동그라미 4번 핵발전과 화력발전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는 태양에너지냐라고 물어봤는데요. 뭐야? 핵발전의 근원은 뭐야? 핵발전은 어디서 맨 처음에 온 거야? 우라늄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라늄은 태양이랑 관련 없습니다. 자, 근데 굳이 따진다면 화력발전에 있는 화석이 있잖아요. 얘가 만들어지려면 태양 에너지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문제에 봤던 이 멘트 있잖아요. 4번 태양 근원 굳이 따진다면 태양 에너지는 화력 발전에 있는 화석의 근원이 되긴 해요. 화석 연료 만드는 데는 근원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핵 발전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 답은 4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화력 발전은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해가지고 그걸 불로 태운다.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기 유도랑 발전기 발전소에 대한 문제를 내가 여기까지 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나머지 세 문제 있죠. 8, 9, 10은 송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1번부터 7번까지 마스터를 하고 8번을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